안녕하세요. 2024년이 오면 60대에 들어서는 여자입니다. 왜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10대는 시속 10km의 속도로 가고 30대는 시속 30km의 속도로 인생의 시간이 지나간다고 말이에요. 50km로 시간을 달려서 그런 건지 한 해 한 해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꼬물꼬물하며 제품 안에서 옹알이를 하던 아들 녀석이 어느덧 자기 사업을 하고 자기 가정일 이루려 하는 것을 보며 말이에요. 저는 오늘 사연 채널을 통해서 제 아들 그리고 동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요즘에야 동서가 저한테 형님 대접해가면서 아주 잘하고 있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어찌나 저희 아들을 무시하고 저를 열받게 하는지. 그래서 지금 동서의 모습을 보면서 동서의 친절한 말과 행동이 진심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부 갈등보다도 더 짜증나고 열받는 일이 동서 갈등이라고 말이에요. 차라리 동서지간의 사이가 좋고 시어머니한테 미움을 받는다면 서로 의기투합이라도 했으련만. 제가 겪어본 바로는 동서 갈등이야말로 사람 속 뒤집어 놓는데 1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희 동서처럼 시기 질투가 많은 타입을 둔 손윗 사람이라면 더더욱 제가 하는 이야기에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고 둘째야, 너 왜 자꾸 그렇게 울기만 하냐? 응? 우리 서윤이가 얼마나 예쁜 줄 알아? 얘가 아주 똘똘하게 생긴 것이 얼마나 이쁜 줄 모른다. 응? 아들 둘만 키우다가 손녀를 보니까 내가 아주 기분이 좋다, 좋아. 안 그러니 큰애야? 맞아, 동서. 서윤이 정말 예쁘더라. 어쩜 그렇게 금방 태어난 아이가 콧대가 그렇게 오똑할 수가 있나 모르겠어? 아우, 서윤이 낳느라 고생 많았어. 우리 수혁이도 얼른 나와서 얼굴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 아휴, 그 양반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렇게 일찍 세상을 뜬 것인지. 손주, 손녀 얼굴이라도 좀 보고 가면 좀 좋았어. 이렇게 예쁜 애들 얼굴 한번 실제로 보지도 못하고. 아유, 에휴,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아유, 괜히 눈물이 다 난다. 아유, 아무튼 둘째가 아이 낳느라 고생했다. 다음 달이면 너희 형도 애 낳으니까 둘이서 서로 의지하면서 잘 키워봐. 응? 고생 많았다. 동서랑 저는 한 달 차이로 아이들을 낳았어요. 동서가 먼저 아이를 낳았고 저는 한 달 뒤쯤 아이를 낳았죠. 특히나 조카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다들 정말 기뻐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형제만 키우시던 시어머니는 드디어 우리 집에도 딸이 생겼다고 정말 기뻐하셨죠. 시동생은 물론이고 저희 남편과 저도 정말 좋아라 했어요. 하지만 당사자인 동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제가 동서에게 주려고 산후조리용 물품을 챙겨서 도착했을 즈음 방 안에서 동서와 시동생이 다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그럼 기분이 안 좋은데 어떻게 좋은 척을 하고 있냐고. 당신은 바보야? 어머님이 아무리 말로는 딸이 좋다고 하셔도 결국엔 어머님도 옛날 분이야. 옛날 분들이면 아들을 더 좋아하지 딸을 좋아하시겠냐고. 내 말이 틀릴 것 같지? 나중에 봐봐. 분명히 수혁이한테 재산 다 남겨주실걸?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냐고. 아이, 우리 엄마 그럴 뿐 아니야. 아니야. 형수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다들 우리 서윤이 태어난 거 그거 좋아서 하루가 멀다고 와서 아기 얼굴 들여다보고 가신다. 어? 형수는 몸도 무거운데 첫 조카라고 좋아서 오고 왜 다들 축하한다고 하는데 당신 혼자 그거를 이상하게 받아들여서 이러고 있냐고. 애 모유 수유도 하기 싫다. 애 얼굴도 보기 싫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장모님도 걱정하시다 가셨잖아. 몰라, 모른다고. 형님네한테 분명히 나중에 어머니 재산 다 넘어가게 돼 있어. 다 넘어간다고. 장남의 장손에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야? 난 몰라.
문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 내용에 저는 물론이고 시어머님은 어이없어 하시며 헛웃음만 지으셨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축하해주고 좋아라 하는데 왜 자기 혼자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물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모성애가 들끓지는 않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자 하니 동서는 아이 얼굴도 보러 가기 싫다, 모유 수유도 하기 싫다, 난리를 피웠었나 봐요. 자기는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딸이 나왔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저는 제 아이를 낳고도 마냥 좋은 티는 못 냈습니다. 동서가 또 저 난리를 피울까 봐서요. 제가 괜히 걱정을 했던 거 아니냐고요? 아유, 그럴 리가요. 저와 남편이 했던 걱정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아들아이가 태어나고 한 2주? 아무튼 한 달은 지나지 않았을 때였죠. 늦은 저녁에 동서가 술에 잔뜩 취해서 저희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었어요. 형님, 저예요. 접니다. 형님, 형님 아들 낳아서 이제 걱정 없겠네요? 음, 아들 낳으니까 좋죠. 제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휴, 아니, 형님은 아들을 낳아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형님도 딸을 낳던가 아니면 그냥 애를 낳지 말지. 음, 내 말이 틀려요? 동서, 술 마셨어? 아니, 서윤이 모유수유 하는 거 아니야? 미쳤어, 진짜. 서방님 어디 갔어? 어? 동서 지금 어디야? 모유수유는 무슨... 뭐하러 모유수유를 해요? 나 그냥 분유 먹여요, 분유. 집이지 어디겠어요? 기집애가 왜 이렇게 유별난 곳인지 품에서 내려놓기만 하면 징징 울어대는 통에 내가 어디를 나가지를 못해요, 내가. 아이씨, 그 인간이야 회사에 갔죠. 어쨌든 형님, 나한테 약속해요. 나중에 어머님이 수혁이한테 재산 다 준다고 하면은 무조건 우리한테도 반 줘야 해요. 알겠죠? 아, 그래, 알겠어. 알겠으니까 술 그만 마셔. 어? 내가 지금 그리로 갈 테니까 술 그만 마시라고. 애 엄마가 아기 돌보면서 술을 그렇게 마시면 어떡해? 내가 지금 애 아빠랑 갈 테니까 동서 술 그만 마셔. 어? 아이씨, 오든가 말든가. 아무튼 우리도 어머님 재산 받을 권리 있다고요. 사고 뭉치였습니다. 애엄마가 애를 돌보면서 술을 저렇게 퍼마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희 남편이랑 저는 철물점을 운영했어요. 가게 안에 집이 딸려 있었죠. 그래서 종종 동서가 저렇게 전화를 걸어올 때면 남편과 제가 달려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동생은 직장을 다녀서 야근도 잦았거든요. 동서는 시어머니가 갖고 있는 재산이 전부 다 저희 아들한테 올까봐 그걸 그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드라마를 본 건지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어디서 어떻게 듣고 다녔던 건지. 저희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키시는 분도 아니셨고 옛날 분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며느리 둘 다 아껴주셨고 손주 손녀 뭐 그런 나무선호 사상 같은 건 일절 언급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내 손주 손녀가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예뻐해 주셨죠. 동서 혼자서만 저 난리를 피워댔습니다. 자기 혼자서 이상한 생각을 해서는 말이에요. 자신이 아들을 낳지 않았다는 그런 피해의식 아닌 피해의식이 동서를 공부에 집착하는 엄마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모습이 명확히 드러났죠. 야, 서운아. 우리 나가서 놀자. 엄마가 너랑 나가서 방방을 타고 오라고 돈 줬어. 나가서 놀자. 야, 서운아. 어? 안 돼. 나는 이거 10장 풀어야 나갈 수 있어.
안 그러면 엄마한테 진짜 엄청나게 혼나. 내가 작은 엄마한테 물어볼까? 내가 물어봐 줄게. 진짜? 그러면 네가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큰엄마한테 가서 큰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 주라고 하면 안 돼? 너도 우리 엄마 무서워하잖아. 그래도 큰엄마는 큰엄마니까 우리 엄마가 막 뭐라고 못하지 않을까? 조카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늘 문제집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모일 때도 동서의 감시 아래 거실 한 구석에서 문제집을 풀고 있었죠. 제 아들아이는 동네에 모인 다른 아이들과 놀러 다닐 때도 말입니다. 저나 남편이나 둘 다 공부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도 아들아이한테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딱 봐도 아이가 공부보다는 운동이나 친구들과 노는 거에 관심이 있기도 했고요.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녀석 대인관계 하나만큼은 아주 기깔났습니다. 아우 엄마, 나랑 우리 애 아빠랑 오늘 얼마나 놀란 줄 알아? 나중 가서는 그냥 웃음만 나왔다니까. 생일이니까 친구들 초대해서 맛있는 거 먹자고 얘기한 거를 아이고. 나랑 애 아빠는 그래봤자 한 열대 명 오겠거니 했거든? 아이고 열대 명은 무슨 반 애들 전부를 데리고 온 거야. 내가 못 살아. 자기 아빠 닮아서 그러겠지 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생일이라서 친구들 몇 명 초대하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죠. 그런데 몇 명이 아니라 반 전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다 친구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때 저랑 남편이 당황해서 그 아이들 다 데리고 롯데리아로 불이 나게 갔던 기억이 있어요. 집에서 그 아이들을 감당하기에는 인원수가 워낙 많았거든요. 그렇게 대형 사고를 치는 아들 녀석이었지만 그저 활달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모습에 저와 남편은 그걸로 행복했습니다. 비록 공부는 못했지만 말이에요. 사람이 먼저 돼야 한다라는 게 저와 남편의 가치관이었죠. 하지만 동선의 부부는 아니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동선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어릴 적만 해도 그렇게 애교도 많고 살갑던 조카 아이는 어느 순간부터 모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왜 내 필통 건드리냐고! 이거 갖다 버릴 거야! 왜 내 필통 건드리냐고! 더러워! 네가 내 필통 만져서 이제 필통 공부 못하는 세금 붙었어! 버릴 거야! 저는 저 사건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저희 아들아이가 조카 아이의 필통이 신기해서 이거 뭐야? 이러면서 만졌거든요. 세상에. 그랬더니만은 그 조용하던 조카 아이가 갑자기 필통을 던지면서 우는 게 아니겠어요? 네가 만져서 내 필통에 이제 공부 못하는 세균 붙었어라고 말입니다. 거의 경기를 일으키다시피 하며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에 저희 아들아이도 울어버렸고요. 그때부터 조카 아이는 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못하지만 자기밖에 모르고 사람들한테 선을 딱딱 그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거치고 중학교를 거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사촌 형제인 아이들 사이에도 그저 그런 사이가 되었죠. 형님, 그냥 전화해봤어요. 뭐 어떻게 지내시나 해서. 아니, 그나저나 수혁이네 학교도 오늘 기말고사 봤죠? 아유, 우리 사윤이도 어제까지 기말고사 기간이었거든요. 잠 좀 자면서 공부하라고 해도 애가 말을 안 들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하기야, 애가 그렇게 악착같이 하니까 상위권에서 계속 있는 거지. 아이, 그래도 저는 우리 사윤이도 수혁이처럼 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저기 애들이랑 쏘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했으면 좋겠는데 애가 영 공부밖에 모르네요. 동서는 저한테 때마다 안부 전화를 위장한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이들 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 기간, 모의고사를 볼 때 말이에요. 제가 적은 대화 내용에서 과장된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전화를 걸어왔고 전화해서는 저런 말을 했어요. 어떤 뜻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알았기에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그럼 동서는 더욱이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아, 그런데 수혁이도 대학은 가야 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지내면은 보나마나 재수할 게 뻔한데. 음, 나중에 우리 사연이한테 과외라도 받으라고 해요. 우리 사연이도 대학 가서 자기 용돈 벌이할 때 과외로 하면 좋잖아요. 큰엄마 집으로 가서 과외를 하면 애도 편하고. 어머머, 내가 너무 내기만 했네. 형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런 식이었죠. 동서는 저희 아들이 당연히 재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수하게 된다면 자기 딸아이한테 과외를 맡기라고 했죠. 서로 좋은 것 아니겠냐면서 말이에요. 저 말을 듣는데 화는커녕 웃음만 나왔습니다. 도대체가 저 여자는 뭐가 그렇게 피해의식이 심해서 애들이 20살 가까이 돼가는 내내 저러고 있는 것일까 하고 말이에요. 동서의 말대로 제 아들이 재수했을까요? 아니요. 저희 아들은 재수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나는 대학 안 가고 졸업하자마자 군대 다녀올래. 거기서 돈 모아가지고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나 한다면 하는 거 알지? 대신 부탁이 있어요. 아마 군대에서 내가 돈을 모아서 나온다고 해도 그 돈 그거 얼마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때 엄마 아빠가 나 조금만 도와줘요. 내가 딱 1년 안에 갚을게. 내가 다 계획이 있어서 그래.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서 자기 진로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지 않았죠. 아들은 자기가 내뱉은 말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곧장 입대를 해서 군대를 다녀왔어요. 지금이야 군인 월급이 그래도 좀 있게 나온다만 저희 아들이 군대 갔을 당시만 해도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아들아이는 그 안에서 자기가 받은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서 나왔습니다. 저희한테 따로 돈을 보내달라거나 한 적 없었어요. 참 대견했습니다. 아들아이는 전역을 하고서 저희한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입대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돈을 모아 나온 것을 보았을 때 저희 부부가 아들아이를 믿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바로 아들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죠. 어떤 일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아이를 믿기로 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조카아이와 저희 아들아이의 길은 서로 다른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수혁이는 왜 안 왔어요? 아유, 할머니가 수혁이 많이 보고 싶어 하실 텐데. 그렇죠, 어머니? 아이고, 안 그래도 우리 수혁이가 지난주에 나한테 들렀다 갔어. 용돈도 주고 갔다. 할머니, 제가 일이 바빠서 명절에 못 와요. 이걸로 맛있는 거 드세요. 이러면서 내가 노인정만 갔다 하면 다른 집 할망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몰라. 어쩜 그렇게 손주 손녀들을 잘 낳아놨냐고. 아유, 기특한 것들. 아유, 어머니, 수혁이가 어머니한테 용돈까지 드리고 갔어요? 아, 왜 나랑 애아빠한테는 안 주나 몰라? 우리 어머니 좋으시겠네. 어머니 그럼 수혁이한테 받으신 용돈으로 우리 커피라도 좀 사주세요. 아들아이는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한 집에 사는 저희 부부도 아들아이의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였으니 말이에요. 그래도 명절에 못 올 것 같으면 그 전주에라도 꼭 외할머니 댁, 친할머니 댁을 들러서 용돈까지 챙겨드리고 가고는 했죠. 그런데 동서는 그것도 못마땅했었나 봐요. 꼭 말을 해도 거지같이 했습니다. 저희 아들아이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해댔어요. 어머머, 우리 서윤이는 아직 학생이라서 확실히 남자애라서 그런가? 애가 고침이 없네요. 형님, 수혁이 어디 가서 노가다라도 하는 거예요? 대학도 안 나와서는 요즘 같은 세상에 어디 가서 일하기도 힘들 텐데
아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서윤이한테 과외 받아서 다시 수능 보라고 해요. 우리 서윤이 지금 용돈벌이가 아니라 거의 직장인만큼 벌고 있다니까요. 어디 가서도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대접받고 자기 잘하는 공부 가르치면서 편하게 돈 벌고 얼마나 좋아요? 여보, 하여간 이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를. 형수, 이 사람 얘기하는 거 그냥 무시하세요. 하여간에 그냥 사람이 달린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래. 응? 아니, 내가 뭐 틀린 소리를 했나? 수혁이한테 너 요즘 뭐하고 지냈냐고 물으면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이런저런 일하고 있어요. 작은 엄마 이러고 마는 걸. 솔직히 말해서 수혁이가 자기가 번듯한 일하고 있으면 자기 입으로 진작에 저 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지. 안 그래요, 형님? 아이, 그렇지. 그러고 보면은 동서는 참 우리 수혁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여보? 아, 왜 서윤이랑 수혁이 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동서가 그렇게 우리 수혁한테 관심이 많았잖아. 세상에 이런 작은 엄마가 어디 있나 몰라? 응? 아유, 남의 아들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야 서윤이가 서운하겠다. 그러고 보면 서은이는 참 조용조용 잘 컸어. 서방님 닮았나 봐요. 동서 닮았으면 이렇게 조용조용하고 얌전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 딸은 아빠 닮아야 잘 산다고 하잖니. 저라고 가만히 있나요? 어디서 내 아들을 무시하려 드는 것인지. 하여간에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하는 인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동서라는 여자는 꼭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먼저 걸어서는 저한테 제대로 한 방 먹고는 했어요. 그러면 주둥이가 거의 문 앞까지 대빨 나와서는 입을 꾹 다물고 음식만 해댔죠. 조카 아이는 그저 아무 말 하지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그렇게 제 아들 아이는 자기 사업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고, 조카 아이 역시 대학 졸업반에 들어서면서 취업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들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그저 안쓰럽기도 하면서도 대견스러웠어요. 그러던 중에 참 인자하시고 좋은 사람 그 자체셨던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죠.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도 동서의 생각 없는 발언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니, 수혁이 뭐 어디 가서 조폭이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어린애 앞으로 이렇게 화환이 많이 왔어? 아까 꽃배달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는 수혁이 앞으로 온 화환이 많던데. 참, 당신 진짜 왜 자꾸 사람을 꼬집어? 아,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당신 자꾸 밖에서 이러는 거 내 차면 깎아내리는 거 알아? 아주버님 봐봐. 어디 가서도 맨날 형님 먼저 챙기고 기 세워주고 하는 거. 으, 그러는 당신은 형수 좀 봐봐. 형이어도 형수가 당신같이 굴었으면 나랑 똑같이 했어. 하여간에 이 여자가 진짜 못하는 말이 없어. 못하는 말이. 형수 신경 쓰지 마세요. 아유, 이 여자가 워낙 생각 없이 말하는 거 그거 형수 다 아시잖아요. 수혁아, 네가 이해 좀 해줘라. 미안하다. 아유, 신경 쓰지 말아요. 나도 애초부터 동서가 하는 말 신경 안 썼어. 어딜 봐서 수혁이가 아유, 신경 안 쓰니까 걱정 마요. 동서, 사람이 생각난다고 말을 생각나는 대로 다 내뱉으면 안 되는 거야. 어린애들도 아니고. 아이고, 그만해. 응?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니 상 치르고 있는 거야. 좀 그만해. 어머머? 형님, 뭘 그만해요?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남들이 들으면 정말로 내가 무슨 말실수라도 한 줄 알겠어요. 나는 그냥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죠. 동서라는 여자는 남들이 자기한테 똑같은 문제점으로 똑같이 이야기를 해줘도 자기 혼자 그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았어요. 그걸 인정해버리면 자기가 말실수한 게 사실이 되어버린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거울 치료라고 하죠. 다른 날도 아니고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는 중인데
좀 정도껏 했으면 그냥 넘어갔겠거늘. 동서가 정신을 못 차리길래 제가 거울 치료를 해줬습니다. 상대의 모습을 똑같이 흉내내주는 그 치료 말이에요.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것도 정도껏 물어야지. 동서 말하는 거 보니까는 어디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괜찮은 거야? 아니면 어디서 낮술이라도 마시고 온 거야? 말하는 수준이 영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나도 이게 다 동서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동서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돌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 왜 놀라고 그래? 동서가 말하는 게 이런 식인 거야. 나도 동서처럼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봤어. 어머머? 혀,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이고, 안 그런 척하면서 제가 했던 말 그거 다 담아뒀던 거 맞죠? 어머머,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언제 형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당신 진짜 왜 그래? 이것 좀 놔봐. 형님, 나한테 그 말 지금 무슨 뜻으로 한 거예요? 네? 지금 저랑 뭐 싸우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남한테 하는 말은 생각도 못하고 제가 자기한테 똑같이 말을 해주자 아주 뒤로 넘어갈 듯이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도끼를 가득 품고서는 자기랑 지금 싸우자는 거냐고 제게 덤벼들려 하더군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미 저 말싸움에서 제가 이겼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먼저 화를 내는 사람이랑 코피 먼저 흘리는 사람이 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동서라는 그 여자가 자기가 발끈해서 제게 화를 냈으니 제가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시동생만 저와 동서 사이에서 죽어났죠 뭐. 내가 동서랑 싸워서 뭐해? 싸울 가치가 있어야 싸우지. 동서도 우리 수혁이 가지고 얘기하는 거 다 별 뜻 없어서 하는 거라며.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고.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별 뜻 없고 동서 걱정돼서 했던 말인 거 알지? 동서도 그럼 이해 좀 해줘. 그거 하나 이해를 못해? 동서는 나한테 이해하라고 하잖아. 그리고 여기서 남의 아들 내미가 뭘 하고 다니는지 걱정할 시간에 서인이 좀 찾아다녀. 아까 보니까 면접 결과 받은 것 같은데 애가 울면서 나가더라. 떨어졌대요? 아니, 그놈의 기집애는 왜 자꾸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야? 아유, 내가 진짜 못 살아 정말. 고학력 등신이 따로 없네. 고학력 등신이 따로 없어. 저희 아들이 자기 사업을 한 걸음 두 걸음 개척해 나가면서 인맥도 쌓고 그 인연들이 화환까지 보내주게 된 시간 동안 조카 아이는 계속해서 취업 준비를 하느라 녹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카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아이도 아니고 좋은 대학에 성적도 좋게 졸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늘 면접에서 그렇게 떨어졌어요. 고학력 등신. 동서는 자기 딸아이를 저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아이가 탱자탱자 놀면서 취업 안 되었다고 속상해한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조카 아이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를 않으니 조카 아이는 점점 비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뒤늦게 엇나가기 시작한 것이었죠. 큰엄마, 저희 엄마 아빠한테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제가 돈이 좀 필요한데요. 어느 날 조카 아이가 대뜸 저를 찾아왔어요.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입니다. 한 번도 그런 말을 꺼낸 적이 없던 아이였기에 저는 걱정부터 앞섰어요. 돈은 빌려줄 수 있다만 무슨 이유인지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죠. 어떤 이유로 돈이 필요한지는 알아야 했으니 말입니다. 혹시 안 좋은 일이라면 조카 아이 혼자서 해결하게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조카 아이는 제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이더니만은 이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사진 하나를 보여줬죠. 저는 그 사진을 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요. 저 자신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는데. 그리고 이미 걔랑 헤어졌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신도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세상에나. 조카 아이는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이를 가진 줄 모른 채 남자친구와는 이미 결별을 했고 헤어지고 나서야 알았다더군요. 임신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기를 자신도 없었고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말할 수가 없어서 저를 찾아온 것이었다고 했죠. 참 속상하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봐온 내 조카 아이가 누가 봐도 번듯한 장래가 있을 것 같던 그 아이가 취업도 못하고 괴로워하던 중에 원치 않게 아이를 가져서 저를 찾아왔으니 제 속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조카 아이가 부모한테 알리는 게 무서웠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일을 제가 멋대로 정할 수 있겠어요? 일단 조카 아이를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남편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너희 정신 나간 기집애야. 너 네가 그러고 다니니까 취업을 못했지. 뭐? 남자를 만났어? 아이고, 거기다가 뭐를 어째? 너 진짜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네가 이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애를 가져? 죽자. 너랑 나랑 같이 혀 깨물고 죽어. 아유, 그만해. 이 여자야, 이러다 애 잡겠어. 어? 이것 좀 놓으라고. 뭘 그만해. 이 정신 나간 기집애가 안짓거리를 봐. 아이고, 내가 제명에 못 살지. 제명에 못 살아. 임신한 거를 부모한테 말한 게 아니라 큰엄마 큰아빠한테는 왜 찾아가서 네가 네 엄마 아빠를 개망신을 줘? 너 이리 와. 이리 오라고. 남편과의 상의 끝에 이건 조카 아이의 부모인 시동생 부부가 알아야 하는 일이라 생각을 했고 저희는 시동생 부부에게 연락했습니다. 연락을 받자마자 우리 집으로 달려온 시동생 부부 동서는 거의 자기 딸아이를 잡아 죽일 듯이 굴었어요. 시동생은 자기 와이프 말리랴 딸아이한테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를 듣느랴 아주 정신이 없었죠. 동서는 자기 딸이 그런 큰 문제를 자기네들한테가 아니라 저희 부부에게 와서 상의한 것이 그렇게나 화가 나는 일이었던 건지 그 얘기를 하면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카 아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조카 아이는 엄마한테 말해봤자 달라질 게 뭐 있냐. 엄마가 지금 나를 사람 취급하고 있냐. 취업 못했다고 나를 사람으로도 안 대하지 않았냐며 펑펑 울었죠. 생각을 해봐.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데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임신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 지금도 취업 못한다고 나 사람 취급 안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데? 내가 갈 데가 어딨어. 이모들 다 엄마랑 똑같은데. 이모들 툭 하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나랑 자기 자식들 비교한다며? 그래서 엄마가 화딱지나 죽겠다며? 그럼 내가 갈 데가 큰엄마랑 큰아빠밖에 더 있냐고. 왜 수혁이가 자기 일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적어도 큰엄마랑 큰아빠는 수혁이를 믿어. 자기 자식을 믿어준다고. 그런데 엄마는 어떤데? 글을 적는 지금도 당시의 조카 아이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울컥합니다.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지 감히 짐작도 안 가요. 조카 아이는 펑펑 울었습니다. 이때까지의 서름이 한 번에 터진 것처럼 아주 펑펑 울었어요. 결국 그렇게 눈물바람이 일고 나서 조카 아이는 자기 엄마가 아닌 저와 병원에 가겠다며 제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몰아쳤죠. 그러던 와중에 명절날이 눈치 없게도 다가오고야 말았죠. 명절날이라고 모이기는 했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 분위기를 제 아들 녀석이 깨뜨렸어요. 호탕하게 말입니다. 묵묵히 젓가락질하는 소리만 들리던 밥상 앞에서 아들 녀석이 자기 사촌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냈죠. 서윤아, 너 중국어 잘하지? 너 나랑 같이 일할래? 아이, 나는 아무래도 영어까지가 내 한계더라. 나 이번에 중국 애들이랑도 일할 거거든? 네가 나 좀 도와주라. 아들아이는 대뜸 자기 사촌에게 일을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동생네 부부는 저희 아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아들 녀석은 어릴 적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사업도 의류계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만 자면서 일을 하던 아들은 자기 사업을 시작하고 정확히 1년 만에 저희한테 빌려갔던 돈 1,000만 원을 갚았어요. 덤으로 이자랍시고 용돈까지 저희에게 선물로 주었죠. 저희 부부는 조카 아이가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알았기에 굳이 우리 아들 사업 잘 된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다고만 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어두운 분위기만 가득했던 명절날이 되어서야 조카 아이는 물론 시동생 부부가 저희 아들의 직업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네가 중국으로 사업을 하러 간다고? 진짜로 내가 해도 괜찮아? 나 패션 쪽 일은 몰라. 너한테 도움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아유, 얌마! 이 일은 그냥 부딪히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도 같이 너랑 나갈 건데 뭘. 좀 도와주라. 나는 공부머리가 없잖냐. 네가 도와주면 내가 진짜 마음 편할 것 같은데. 남보다는 가족이랑 같이 일하는 게 좋잖아. 어? 자리만 잘 잡히면 네가 아예 중국 쪽 맡아서 일 키워가도 돼. 에이, 서윤아, 나 좀 도와주라. 저희 부부는 아들아이가 왜 그렇게 자기 사촌한테 사업을 도와달라고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존심 센 사촌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죠. 아들아이는 전날 밤에 저희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사촌한테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아이의 그런 마음을 알았기에 그 뜻을 지지했죠. 그리고 명절날 자신의 사촌에게 아들아이는 함께 일을 하자며 손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조카 아이도 내심 좋아했어요. 얼굴에 표정이 다 드러났거든요. 참네. 얘, 우리 서윤이가 거기 들어가서 뭘? 고졸이 차린 가게가 거기서 거기 왜 그래요, 당신은? 동서가 실언했습니다. 또다시 말이에요. 시동생이 황급히 자기 와이프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핸드폰을 들이밀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을 보던 동서는 표정이 바뀌었어요. 반색해서는 제 아들에게 환하게 미소를 지었죠. 어머머, 수혁아, 정말이니? 아이고, 그럼 서윤이 얘야 좋지. 여기 이거? 이게 너희 회사 맞는 거야? 어머머, 너 어떻게 이렇게, 아이고, 아니 언제 이렇게 키웠어? 세상에, 아유, 내가 너 언젠가는 네가 크게 일 한번 벌일 줄 내가 짐작은 했었는데, 웬일이야? 큰일을 벌일 줄 알기는 무슨. 그렇게나 남의 아들내미 사는 방식 가지고서는 뭐가 어떻다느니 떠들어대던 여자가 핸드폰으로 우리 아들 회사를 검색해 보더니만은 태도를 싹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들아이가 어른인 저희들보다 더 속이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 그렇게 자기 사업을 키웠겠죠? 아들아이 역시 자기 작은엄마라는 여자가 어떻게 자신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바라봤는지 다 알고 있었을 텐데도 환하게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남편과 저는 자식 한번 잘 키웠다라는 마음에 괜스레 울컥했습니다. 그렇게 현재 저희 아들아이와 조카아이는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동서는 자기 딸아이가 저희 아들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저희 아들한테 전화해댄다고 합니다. 고맙다고 말이에요. 저한테도 계속 전화를 해요. 형님 뭐 필요하신 것 없냐고 말입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여자이기 때문에 저는 동서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아요. 너무 오랜 시간 그 여자의 본 모습을 봐왔기 때문이겠죠? 그래도 멋진 우리 아들이 조카 아이에게 힘을 주어서 그거 하나만큼은 뿌듯합니다. 우리 아들 참 멋있죠? 그럼 저는 이제 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멋진 아들 자랑만 늘어놓고 가는 것 같아 괜히 민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자랑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정말로 글을 마칠게요.